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최만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만석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경색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제가 40년 만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병든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다면 말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만석이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서 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산소호흡기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왔죠. 물 좀 가져와라. 만석이는 여전히 명령조였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여자가 남편 뒷바라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가 입버릇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게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더라고요. 20살에 시집와서 평생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싶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이도 없이 오직 남편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젊음도 사랑도 꿈도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날 밤 만석이가 잠든 후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쓸쓸해 보였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답 없는 질문만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20살 때의 저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도 꿈이 있었고 웃음도 많았는데 말이죠. 지금은 그 소녀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간병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돌아보니 까만 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혹시 민수 아니니?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고향에서 알던 후배였거든요. 제가 25, 민수가 20때 마을에서 자주 봤던 사이였죠. 누나, 맞습니다. 박민수예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그런데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건데도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그 순수한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남편이 아파서 간병을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더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민수가 손에 든 귤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병원 생활 힘드시죠? 영양이라도 챙기셔야 해요. 그 작은 친절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석이한테서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핀잔만 들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가끔 병원에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나타나더라고요. 누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어느 날 만석이가 잠든 사이 민수가 제안했어요. 병원 앞 정자에서 종이컵에 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는 항상 밝으셨는데 지금은 많이 지쳐 보여요. 민수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상태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그냥 나이가 든 거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행복할 자격, 저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요? 40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가 제 손등을 살짝 스쳤어요.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제 손을 감쌌거든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20살 때 느꼈던 그 설렘 말이에요. 68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우리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는 제 눈을 바라보며 누나,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병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를 만났습니다. 누나, 우산 없으세요? 그러면서 자기 우산을 씌워줬어요.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젖은 공기 사이로 민수의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갑자기 걸음을 멈추게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누나, 민수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했어요. 정말 행복하셨어요? 지금까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안 돼. 대답할 수가 없거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누나도 사람이에요. 행복해도 돼요.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병든 남편을 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빗속에서 몇 분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민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고는 뛰듯이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었어요. 물 좀 가져와라. 똑같은 명령이었죠. 약을 먹여드리고 죽을 끓여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나쁜 여자일까?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병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니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괜찮으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데 그것만 봐도 심장이 뛰는 제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영자, 너는 나쁜 여자야? 아니면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야?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석이를 보면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김영자라는 한 명의 여자로 말이죠. 그런데 만석이는 그냥 자기 뒷바라지하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날 밤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만석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숨을 거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긴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민수가 찾아왔어요. 누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죽을 끓여줬습니다. 40년 만에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새벽이 되자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행복해지세요, 누나. 그 말을 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슴 속에 묶여있던 사슬이 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수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볼 거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민수야, 내 덕분에 내가 누군지 기억했어. 김영자라는 사람 말이야.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민수는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누나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새벽바람에 흩어졌어요. 서글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로워요. 그리고 때때로 민수를 떠올리며 웃기도 해요. 그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68살에도 설렐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